혹시, 나 또 이러네 하면서 똑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거나 뭔가 보이지 않는 패턴에 갇혀 있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보셨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여러분을 위한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함께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문장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 악마를 붙잡고 삶의 진실이 뭐냐고 물었을 때 들었던 대답이에요.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 왕에게 악마가 이렇게나 냉혹한 진실을 툭 던져준 거죠. 참 신기하죠? 수천 년 전 신화 속의 절망감이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개인적인 질문이랑 딱 맞닿아 있다는 게요. 연애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매번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 우리도 모르게 속으로 외치게 되잖아요.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패턴에 사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심리학자 제프리 영이 바로 삶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삶의 덫이라는 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갖게 된 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 믿음은요, 마치 우리가 평생 벗지 못하는 안경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삶의 덫은 마치 정해진 답을 내놓는 수학 공식 같아서 나는 정말 그러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무의식의 알고리즘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덫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여기에 우리가 원래 타고난 기질 같은 게 더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삶의 덫이 딱 자극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프리 형은 사람들이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대처 방식들이 오히려 덫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말 그대로 덫이 속삭이는 그 부정적인 말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역시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결국 난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생생하게 다시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회피예요. 이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도망치는 거죠. 덫이 건드려질 때 느껴지는 무력감이나 분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무서워서 할 말을 삼킨다거나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아예 깊은 관계를 시작도 안 하는 식으로요. 마지막이 좀 재밌는데요. 바로 반격입니다. 이건 덫이 말하는 거랑 정반대로 행동해서 넌 틀렸어 하고 증명하려는 시도예요.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해 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려서 성공에 집착한다거나 버림받을 게 두려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반격입니다. 자, 그럼 이 덫들이 대체 몇 개나 될까요? 제프리 영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총 18개의 구체적인 삶의 덫을 발견했는데요. 이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18가지가 크게 5가지 핵심 영역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5입니다. 그 18가지 덫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5가지 핵심 영역 안에 속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 5가지가 우리 삶의 지도를 여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 5가지예요. 첫째는 거절 영역, 버림받을 거란 두려움이랑 관련이 깊고요. 둘째는 실패 영역, 내가 뭔가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이죠. 셋째, 한계 부족은 자기 통제나 책임감의 어려움을 겪는 거. 넷째, 타인 지향성은 내 욕구보다 남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경계 및 부정성은 늘 최악을 걱정하고 경계하는 태도와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이 모든 걸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가장 흔한 영역 중 하나인 거절 영역을 예시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이 문장 정말 마음이 아프죠? 거절 영역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얘기를 했죠. 덫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데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변화는요, 바로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바로 덫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7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그냥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제일 용기가 필요한 게 2단계죠. 그 뿌리인 어린 시절을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과거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7단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몫이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요. 우리가 이게 내 문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덫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수용입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어느 시골 버스에 한 노인이 정말 커다란 짐을 들고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그 짐을 앞좌석에 툭 내려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에 가서 앉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났던 운전기사가 짐 때문에 뒤가 안 보인다고 소리쳤지만 노인은 대꾸가 없었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기사 아저씨가 다음 정류장에서 그 짐을 그냥 버스 밖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태연하게 콧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거 내 것 아니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의 덫이라는 짐,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지금 당신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짐들, 그 고통스러운 패턴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내 것이 아닌 짐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건지도 모릅니다.